네, 예, 예.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그 줌으로 녹화해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웅수 이사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인데요. 어,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에, 그 팔레스타인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니달 선생님 모시고 최근에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좀 얘기 들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귀중하고 또 고마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팔레스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유은희 총장님 또 에, 사무국의 간사님 또 통역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김진희 이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그때 듣겠습니다. 네, 그 김진희 이사장님, 팔레스타인 이달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북평화재단 김영주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YMCA 전국연맹 김응수 전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개인, 단체, 가족분들이 캠페인에 많이 힘을 보태주셔서 지난해에는 큰 족적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후원된 그 올리브 나무는 팔레스타인 JII를 통해서 헤브론의 그 스리프 마을 그리고 나블로스 야쿠라바 마을에 개인 단체 이름으로 식재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용인 YMC 청소년도 어, 음소거, 기관 예, 단체들이 협력 확산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까지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구를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에큐메니안 팔레스타인 어린이 그림책 한마드 올리브 할아버지를 발간한 시도시 출판사 협약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아, 2023년도 그 4천년도 올리브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2천구로 6천만 원 후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제2의 니달 사무총장과의 모임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캠페인의 취지,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평안을 전하면서 올해 캠페인이 성황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참여하신 분들 그 지금 화면 그 비디오를 켜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켜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인사 말씀 듣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흥수 이사장님하고 김진희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하신 걸로 이렇게 좀 하고요. 남보원 총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 YMCA 연맹의, 태평양을 뺐네요.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남부원입니다. 어, 아태 연맹이 못하는 일을 우리 고양 YMCA가 한국 YMCA를 대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도 미력이나마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우리 한지혜 국장님은 아침에 버마 플랫폼 회의에서도 만났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안착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양화 이사님들은 이틀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을 1박 2일 같이 보냈고요.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연이어서 그 API 우리 그 이유라 선생님도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의 이유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예,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난해 그 개인적으로 한 59로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 고양 YMCA 전 이사장님이시기도 한 노건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화면상으로 뵙게 됐는데, 예, 아까 맡은 자리에서 또 토요토 해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10여 년 동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동무죠. 우리 얼굴 있는 거래 구명기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과 공동무역을 하고 있는 얼굴 있는 거래 김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저희 고양 YMCA 저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정아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고양 YMCA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한 해 한 해 그 저희들 후원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만큼 팔레스타인에 더욱더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석하신 비디오 키신 분 중에 제일 늦게 소개를 드린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 오늘 원래 그 남북평화재단 이 지난해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1,000그루씩 지난해부터 이제 그 모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김영주 총무님, 전 NCC 총무님이시기도 하셨죠. 김영주 이사장님께 참여를 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른 그 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또 이제 리달 총장님께 좀 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인사 겸 뭐 또 좀 그래서 조금 약간 더 좀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지혜 국장님, 남북평화대단 한지혜 국장님께 제일 마지막 순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공공장소에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일단 확인을. 네. 네, 저는 남북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하고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김영주 이사장님이 그 한반도 평화회라는 또 다른 회의가 또 생기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저희는 그 작년부터 올리브 트리 캠페인 한국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그 모금하고 놀리브 나무 전달하는 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네,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듣고 네, 공감하도록 그리고 계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비디오 꼭 계신 그 오준일 선생님 혹시 그 인사 나눔 하실 수 있을 때 비디오를 켜주시면 또 이렇게 중간에 인사 나눔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들어오는 대로 또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그 미스터 니달 건강하시겠죠? 하신 것 같아요. 용인이 빠졌는데요. 그 비디오를 켜야 인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아, 예, 예. 켰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거를.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 YMCA 김은정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용인이 참 귀한 게 청소년들 7~8명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또 모금 사업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진행되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의 청소년 활동으로 대단히 평화 활동으로 모범적인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 시간대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오늘 협의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같이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요. 예.
다음에는 또 좀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섹션으로 우리 그 리달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희가 리달 선생님한테 드린 주제는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적 상황,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했고요. 또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갖는 의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와의 이렇게 협력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페이퍼에는 딱 꼭지꼭지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리를 성격에 맞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번역을 해서 일단 그 참여자들하고는 이렇게 좀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리달 사무총장님 그거 공유를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하실 건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리달 사무총장님 그 박수로 이렇게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로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nd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greetings from Palestine and 팔레스타인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보여주신 지지와 또 연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리브 트리 평화 한국 네트워크에도 감사드리고요. 이윤희 총장님께도 이 파트너십의 중심에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앞으로 알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올리브나무 캠페인과 또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 인권 상황, 그리고 한국과의 연대에 대해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후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상황, 네, 마지막 열렸던 이스라엘 총선이 2022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극우 세력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극우 파시스트 정부가 수립되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폭력과 분쟁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그 팔레스타인 세력들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서안지구, 나블루스, 예닌, 툴카렘 지역에서 이런 군사작전이 많았는데요. 이 세력들을 제거하고 해체하고 또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내 이스라엘 정책 그리고 조치에 대한 모든 저항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예닌 급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2023년 7월 3일이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이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중화기를 동원해서 예닌을 공격했고요. 불도저를 동원해서 예닌 난민촌의 도로와 전력, 수도 등 기관 시설에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습은 48시간 지속되었고요. 그 결과 12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고 수십 채의 건물과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공습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난민시설 재건을 위한 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정착촌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인데요. BT셀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62만 3천 명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한 200여 개의 정착촌에 살고 있고 또 서안 지구에는 150개의 아웃포스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에서 정착촌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특히 극우 세력이 집권한 이후 이런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점령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17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고 6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5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구금되었고요. 그중 1,200명은 행정 구금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혐의도 없고 재판도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광신도 집단은 알락사 사원을 하루가 멀다 하고 파괴하고 있고요. 이는 명백히 이슬람 교도들의 권리와 감정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도발입니다. 올해만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들을 600차례 이상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근교의 주택, 차량 그리고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착촌들의 공격은 보통 이스라엘군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0여 채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올 초부터요. 보안 그리고 행정적인 핑계 하에 자행된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입니다. 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연좌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이 수배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을 폐쇄하거나 가족 구성원들을 대신 체포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 동예루살렘 점령지의 기독교 건물이나 성직자들마저도 점점 광신도 정착민들의 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NGO 및 인권단체들도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6곳을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로 불법화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제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고 책임감도 없죠. 여러 이스라엘 및 국제 인권단체에서 이스라엘이 아파르테이트를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팔레스타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 상황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하마스와 또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파타 정권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이후 이 지역 및 국제 강국에 의해 이렇게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는 그 외 다른 정치 집단과 정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하마스와 파타보다 세력이 약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과 도치에 대항할 만큼 통합된 정치 세력이나 전략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부재도 문제입니다. 의원 선거가 2006년 이래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대통령 선거는 2005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의회는 법적으로 임기가 이제는 만료된 전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여러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매우 강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직업교육, 농업, 애드보커시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점령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팔레스타인 NGO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때문에 공여기관의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기여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를 지키고 희망을 주고 변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비전은 팔레스타인의 토지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군사 명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생활의 모든 면이 1,200여 개의 군사 명령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전력, 건축, 천연자원, 토지 등 모든 것에 대한 군사 명령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군사 명령을 이용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국가를 떠나게끔 몰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지역, 예를 들면 서안지구의 26%를 차지하는 요르단 계곡이나 아니면 정착촌이나 아파르테이트 장벽, 군사기지 주변 지역과 같은 곳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뚜렷합니다. C구역은 서안지구의 62%를 차지하는 구역인데요. 오슬로 협정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구역의 사람들은 건축 허가나 토지, 물과 전력 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니즈조차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99%의 경우 이런 신청건들은 거절됩니다. 필요한 시설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다라는 이유로 몰수해 갑니다. 현 이스라엘 정부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으로 이루어진 정부입니다. 이 정당은 그동안 C구역 합병 계획을 주장해왔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C구역의 팔레스타인 토지는 사실상 이미 합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선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무엇을 하는 캠페인이고 왜 국제적, 지역적으로 필요할까요?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토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토지가 몰수되지 않게끔 보호합니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의 목표는 아파르테이트 장벽이나 주변 길 근처에 있는 몰수 위기에 놓인 밭과 이스라엘 정착촌 그리고 이스라엘 도로 근처에 위치한 밭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캠페인입니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농부들과 이들의 삶의 회복력과 견고함을 증진시켜줍니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교육과 연대를 위한 도구이자 농부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로운 평화를 누릴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보호 도구이고 로비용 옹호 도구입니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농부들과의 연대의 도구로서 올리브 나무를 후원하도록 촉구합니다. 올리브 나무 식수 그리고 수확 활동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와서 개인적, 국가적 뜻을 지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캠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널리 공유하고 정책 이방가들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로비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트리 후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와 자유,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ere are some of the Olive Tree campaign results for the 네, last 2022년, 23년 사이 진행된 올리브나무 캠페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올리브나무 캠페인은 대략 25,500명으로부터 총 46,8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후원받아 성공적으로 심었습니다. 이는 약 14개국 38개 파트너 기관을 통해서 가능했었습니다. 후원받은 나무는 682명의 농부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서안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총 3,410명의 사람들과 47개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하는 쓰리프 및 아크라바 마을도 포함되어 있어요. 식수철 동안 JAI에서 총 171명의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후원자들과 함께 농부들의 식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포스팅을 했고요. 80여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함께 식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확철에는 타국에서 오신 82분 정도의 후원자들이 올리브를 수확할 수 있도록 JAI가 모시고 또 이들은 총 7개 가구를 도와주셨으며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도움받은 농부들은 여러분들과 많은 후원자분들이 보여주신 넘치는 지원과 연대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리브나무 캠페인의 계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을 서안지구에서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도 포함시키고 전 세계 돈 파트너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올리브나무 캠페인에 4개의 파트너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3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더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저희가 세운 다음 시즌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저희가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앱을 통해 캠페인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듣고 나무 후원을 직접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말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왜 기독교인들이 올리브나무 캠페인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보면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쫓겨난 자, 그리고 빼앗긴 자들과 연대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들과 지지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 대신하여 행동하고 그리고 권력과 로비에 맞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서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게 지역 사회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이든 전 세계이든 말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장 14절을 보면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은 잔혹한 군사점령의 억압 속에서 인권 빼앗길 때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농부들과 연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을 후원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팔레스타인 농업인들을 지지하고 또 그들의 편에 서는 것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및 이제 기독교인들도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고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 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국과 팔레스타인 모두 군사점령을 경험한 바 있죠. 과거에 모두 이 비슷한 점령 경험이 있고 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점령당하고 탄압받고 또 억압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40년간 일본은 한국인들을 탄압했죠. 당시 전쟁은 1945년에 끝이 났지만 그 이후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일정 강점기에 피해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그 어두운 역사를 잊지 않고 살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국을 총 3번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일제 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 당시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팔레스타인인들은 한국 분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언젠가 평화가 승리할 것이고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체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역시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처럼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 강국과 제국들의 희생자이지만 우리는 또 강하고 또 모두 평화 속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억압과 아파르테이드가 난무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식민 체제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자유로운 권리, 자결권, 공정한 평화, 평등을 위해 모든 형태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처럼 저희도 자유로운 주권국 국가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이 저희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및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탄생한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점령 및 아파르테이드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내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또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께 소셜 미디어나 신문에 팔레스타인과 공정한 평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국제법 이행을 촉구하도록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보이콧을 진행하고 투자 철회나 제재, 운동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3년간 그래왔듯이 더 많은 한국 분들이 올리브나무 캠페인과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도시 그리고 마을들이 직접 팔레스타인의 도시 마을들과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 분들이 올리브 나무 식수 및 올리브 수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월, 10월에 있는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언제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질의응답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0분 조금 넘게 우리 그 리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크게 이제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정치 상황과 그리고 인권 상황, 그리고 시민 사회의 그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왜 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관심해야 되는지,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리다 총장님, 이거 저기 화면은 좀 공유 중지는 이렇게 중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참여자들 분들께 다 그 자료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리다 선생님의 I'm 말씀을 trying to unshare this, but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화면 아하. 공유를 중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강제로 중지를 했습니다. 혹시 yeah, 그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그 혹시 그 리다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질의 또는 다른 의견 있으셔도 좋고요. 말씀을 해주실 분들은 질문이나 말씀 좀 이렇게 의견을 보태실 분들은 그 뭐 많지 않으니까 그 볼륨을 키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남번 총장님 그 볼륨을 키셨는데 말씀.
예, 다른 분들이 손을 드시나 지금 눈치를 보면서 볼륨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그 토론과 질문을 여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아는 얘기지만 또 정리해서 현재 상황과 또 왜 그동안의 성과 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되는지 아주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신 내용 감사히 들었고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노란 줄을 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8번에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올리브 나무 캠페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쫓겨난 자와 뺏긴 자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사실은 요 문장이 하나의 틀림도 없이 아마 우리 이윤희 총장님 기억하실 텐데 그 도전 20일 우리 고 서광선 박사님이 주동해서 만드신 그 현 시대의 파리 기준을 재해석한 우리 선교 선언문인 챌린지 21 도전 21의 하나의 21세기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사실은 단어도 똑같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또 기독교 단체라면 추구해야 될 그런 그 운동의 명제를 다시 모르겠어요. 우리 니달 사무총장님이 의식적으로 챌린지 21에서 따오셨는지 아니면 그런 의식 없이 이 문장을 쓰셨는지 하여튼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서 제가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계속 우리가 신문을 보면 이런 폭력과 함께 우리가 또는 세계 여러 가지 세계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연대한 그 올리브 나무 그 농장들이 그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아주 그 무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달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거를 좀 그 우리가 방지하거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좀 중단시킬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어려운 과제지만 있는지 그런 질문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에 대한 응답은 좀 이렇게 한 두세 개 이렇게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우리 니달 총장님이 좀 답변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두 분 좀 더 질문 받고 이렇게 그 모아서 니달 총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그 남보은 총장님 아마 서황선 박사님 팔레스타인 상황 보면서 도전 21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저희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남보은 총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질문과 아울러서 저는 그 니달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페이퍼에 보면 아마 한국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착촌과 달리 그 150개 아웃포스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그 150개 아웃포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에 대한 상상력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민사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걸어서 이제 공여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지원도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리더 선생님의 그 문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두 개만 우선 먼저 그래서 남보원 총장님 말씀과 같이 해서 세 개를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Okay, thank you, Nam. Thank you, Uni. 네, 감사합니다. 남보 총장님 그리고 윤희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일단 시민사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이제 개발 에이전시와 직접 연동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후원에 있어서
구치적인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GO 후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수요자에 맞춰서 후원이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로 저희 테러리즘이란 단어 많이 쓰죠. 테러리즘과 아주 어떤 의미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에겐 절대 1달러도 전달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테러리즘이라는 이런 마법 단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보안 단체들이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이제 유럽 원칙들과 연결된 분들이 만약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정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특히 정당에 전달되는 후원금 중 4, 50%의 금액이 실제 소수의 몇 명에게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받고 있는 후원 그룹이 네다섯 개의 단체밖에 되지 않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와 어,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각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있죠. 미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EU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이란의 테러리즘이라는 정의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법상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테러리즘 어떤 의미를 가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시민사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는 50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그전에는 저희 1970년대에만 보더라도 당시 시민사회가 결국 많은 개발과 교육, 보건, 애드vocacy, 지역 로비ing 등등의 많은 기여를 했었죠. 결국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던 사회인데요. 앞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법 위반 사항들에 대한 행동도 이제까지 보여왔기 때문이죠.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은 시민사회들이 이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달린 후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지만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 그리고 YMCA와 또 YWCA나 여러 크리스천 그룹들은 이런 조건이 없는 후원들이 있죠. 사실 모든 단체들이 이런 조건을 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어떤 단체들은 이제 크리스천 그룹 중에서도 저희 조건을 다는 후원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아웃포스트, 정착의 차이 말씀드리면 정착촌은 이미 존재해왔어요. 굉장히 큰 커뮤니티이고요. 또 많은 건물과 이제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웃포스는 그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몇몇 작은 가정들 그리고 단체들이 카라반의 이제 여러 군데 정착촌 사이 중간중간에 위치를 해두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정착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단계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정도가 모여서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정착촌을 가고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 쫓겨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웃포스는 150개 정도가 된다는 게 사실 저희가 걱정된 사항이죠. 사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정착촌이 되지 않으면 정착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죠? 남부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많은 농부들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를 뿌리 뽑을 때도 있고요. 방화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일단 이런 위반, 이런 공격을 이 올리브 나우 후원 기관에 리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SNS에도 올리고 여러 저희가 속한 그룹에도 소식을 알립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사실 여기저기 다 올리고요. 그러면 저희 10,000명이 속한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요. 그 분들께 이메일을 보내서 보호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후원한 나무가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그 후원한 기관에 요청을 해요. 그 이스라엘 대사나 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소환을 보내달라. 외교부에 소환을 보내달라. 왜 내가 후원한 나의 올리브 나무를 도난 당한 거냐? 왜 공격을 당한 거냐? 이런 서한을 써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도 요청하고요. 더 많은 나무를 농부에게 같은 시즌이나 아니면 다음 시즌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그루를 파괴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0,000그루를 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심는 나무 수가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보다는 많았어요. 1,200그루 정도가 뿌리 뽑혔어요. 그중 일부가 저희 거였는데 한 뭐 40,000그루 이상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폭력. 폭력은 사실 아파르테이트를 겪고 있는 국가에게는 일상입니다. 세계 많은 지역 사회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겪는 억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광장에 모여서 그 당시 여성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또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그 결과를 목격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국제법을 존중하면 저희가 평화 속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아웃포스트라는 게 그 정착점 규모가 이렇게 대형인데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돌격대 마냥 별동대 마냥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합니다. 네, 그 본인 소개도 좀 앱의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 아까 또 잊어버리 용인 YMCA 김은정 간사입니다. 그 모바일 앱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앱을 개발하게 된 동기랑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런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청소년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앱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Yeah, this is very good question. I'm not.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IT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새로운 기술, 인터넷, 앱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캠페인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고요. IT 스태프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뭐 뉴스 소식거리가 있을 때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나 뭐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또 그 웹사이트를 앱으로 공유하고 또 후원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올리브 트리에 후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혹은 그 기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네덜란드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어, 더욱 쉽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또 팔레스타인들은 페이백 시스템, 그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보안 당국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것도 쉬워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있고 원하면 알림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나무 캠페인과 관련된 뉴스,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뉴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뭐 더 좋은 계획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략 우리 니달 선생님하고는 앞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들 한국 멤버들의 계획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우리 한재 선생님 남북평화재단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좀 이렇게 뭐 질문 사안이나 관련해서 있으신 말씀 주시고요. 네, 저도 질문을 드리면 계획에서 서안지구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예측하기로는 가자 지구일 듯 하지만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저희 팔레스타인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잡음이 껴서 그런데 혹시 니달 팀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잘 통역하시는 분이 말씀을 잘 들으셨어야 돼요. Yeah, I did hear the 네, question.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남북평화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딩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도 가자 지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가자 YMC를 통해서 활동을 진행했었죠. 근데 현재 많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가자 지역에 올리브나무를 심을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자매 단체라고 저희는 하는데 사실 이제 별도의 YMCA 단체이긴 합니다. 사실 C 구역에 위치한 마을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닌 지역과 툴카람과 나블루스, 나하임 지역 등등의 더 많은 마을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닿지 못한 마을들도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마을들과도 이제 공평하게 또 이제 저희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거기 계신 농업인들이 토지를 지킬 수 있기 위한 지지를 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이고 매 시즌마다 확대를 해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의 지역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사실 확장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거기에는 지역 협의회와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여러 농업센터, 농업단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농업부 장관 이런 분들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획은 계속해서 확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에 8개 지역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 8개 마을로 더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진희 사장님 일정 때문에 아까부터 오늘 좀 뭐 중간에 나가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셔가지고, 원 섹션은 같이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일정이 바쁘시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인사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김진희 이달 사장님. 사무총장님께 반갑다는 말씀 전하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올해는 힘들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힘든지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울러서 같이 같은 질문이라서 좀 말씀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니달 총장님 선생님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월, 10월 캠페인에 지금 보통 보면은 한 80여 명, 올해 년도에도 보면, 지난해 년도에 보면 8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수학 캠페인에 좀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요 2월, 10월 캠페인 해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김진희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같이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very year we have 네. 매년 여러 기숙사 학생분들 이런 보딩스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올리브나무 캠페인 참여를 해주세요. 결국 이제 동료들이 이미 후원한 나무들을 수확하는 거죠. 사실 팔레스타인에 와서 올리브나무를 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리브나무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후원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 2월은 다른 그 동료들이 심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매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일주일, 뭐 9일이나 10일 정도 팔레스타인 동안 올리브 나무를 심습니다. 식수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보통 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전 세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저희의 Alternative Tourism 그룹 ATG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또 YMCA, YWCA, 교회, 개인분들, 시민사회 등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이때 이제 이 발표를 통해 참여를 하시면 의리분나무 식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수 활동과 또 수학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컬 참여자를 받기도 하고 또 전 세계 다른 여러 참가자들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매년 팔레스타인에 방문해서 이제 올리브나무 식수 활동을 위해 방문하지만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다른 후원자들을 찾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지금 그 아까 질문 중에 그 지금 팔레스타인으로의 방문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그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year in Palestine, we received 네, 올해 팔레스타인은 거의 350만 명의 해외 방문객들을 받았습니다. 사실 상황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실 성지 순례자뿐만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있었죠. 사실 많은 분들은 주로 문화적 방문지 유적 그리고 성지 순례지를 방문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실제로 이제 일주일 이상 저희 헤브론 지역, 나블루스 지역, 라말라,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많은 저희 투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50명, 300분 정도가 방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연히 저희는 그동안 뉴스 상황을 긴밀하게 보면서 상황 괜찮은지에 대한 주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조치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보안 조치들도 취하고 있고 저희의 방문객 단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은 폭력이 없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폭력은 특히나 이런 검문소나 아니면 충돌 지역에 보통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실제로 탐문 지역 이런 것들에 보통 충돌이 발생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게 될 거주지는 이제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수학 프로그램 나 식스 프로그램, 올리브 수학 프로그램에 대략 4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10월 중순에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팔레스타인 방문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잘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물론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파트너들은 도와드리고 저희가 보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 10월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 수학 캠페인에 또 그 한국 멤버가 한 명 참여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니다 선생님 메일하고 연락처하고 다 이렇게 안전하시니까 가보라고 연락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대충 대략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김흥수 사장님 혹시 말씀이나 질문이나 네. 있으시면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그 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모임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흥수 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그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A, B, C 지역으로 나눴는데 A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점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인지 그 좀 A 지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ccording to Oslo Accords,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점령지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A가 메인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 구역이 주요 팔레스타인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가장 많고요. 전체 지역의 17.7%를 차지합니다. 베들레헴, 라말라, 예닌, 그 도시요. 이 주변의 마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B 구역은 서안 지구의 한 20%, 그리고 C 구역은 큰 도시들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A 구역이 원래는 팔레스타인이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되고 B 구역은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당국의 통제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C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C구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C구역에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시민권들,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자기 토지에서 농작을 할 수 있는 권리, 전력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다 침해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근데 B구역에서 그리고 A구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데 C구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상 오슬로 협정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이 통제하고 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A구역으로도 오고 B구역으로도 오고 팔레스타인 당국에 뭐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슬로 협정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통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구역에 가면 쉽게 이스라엘 군이나 뭐 군용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그렇게 예전에 되었어요. A, B, C.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리더 선생님과의 대화 약속 시간이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그 이창호 선생님이나 곽재욱 선생님 혹시 그 카메라 열 수 있으면 같이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 중후남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 빌 수 있어서 우리 네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셨던 것들을 영상으로 또 자료로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 뭐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마무리 인사로 오늘 그 니달 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뭐 남보 총장님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진 같이 찍자고요. 예, 예, 예. 우선 그 니달 선생님 마무리 인사하고 전체 사진 찍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니달 우리 마지막 인사. Yeah, thank you very much. I mean,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정말 기쁘고요. YMCA, YWCA 그리고 A에게 JAI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점점 규모도 커지고 1671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는 2000그루를 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희에게 너무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셨고요. 저희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농부들의 권리와 자유, 자결권,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팔레스타인을 언젠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니달과의 그 지속적인 이렇게 협력이 그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의 논의를 이렇게 더 넓혀나가고 또 평화의 힘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논의들과 세미나와 뭐 토론회 이런 것들로 좀 더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팔레스타인과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니달 선생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평택에서 아마 곽주익 선생님이 저희 1회 때부터 You will 계속 come. 그 You will come. 아닙니다. You in peace now, right?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보면 되겠죠?
잠시만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우리 평택에서 Yeah, 그 yeah, 매년 please, 처음부터 please, yes. 참여했던 네네. 멤버가 지금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맹의 한국YMCA 전국연맹 이청호. 지금 같이 있는 멤버들, 저희 다 YMCA 멤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체로. 순천에 있는 신임숙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Yeah, I can see. 그러면 전체 사진 찍을 네, 수 있도록 보이네요. 우리 그 웃는 얼굴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노건희 사장님도 이렇게 잘 얼굴.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 이달 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남북평화재단 그리고 저희 올해 Thank 연도 계획에 you.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여러분.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바이바이, bye. 니다. 바이바이. Take care. 바이바이, Bye bye. 니달. Bye bye. Bye bye. 땡큐. Thank you. 예. 우리 그 통역해 주신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분들 목소리 다 들으실 수 있죠? 한국어로 하면 다 목소리 들으니까요. 우리 나온미 선생님하고 신지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올해 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5차년도 또 협의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약을 해놓네요, 예약을.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 2차 지금까지 이제 그 니달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2차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또 의견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보고나 뭐 이렇게 계획 관련해서는 그동안 리포트를 통해서 틈틈이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먼저 우리 남북평화재단 올해 년도 리뷰트 캠페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해 년도 혹시 평가 같은 게 있었으면 어떠셨는지 좀 이렇게 평가 나눔과 올해 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재 국장님. 네, 이제 소음이 들어갈까 봐 좀 걱정이 되지만, 네, 괜찮을까요? 네. 그 남북평화재단은 보고 들으셨겠지만 저희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위원분들이 개신교, 천주교, 불교 대부분 개신교계 분들로 구성된 21번의 위원회 중심으로 올리브 나무 모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와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분들 지인들 중심으로 모금을 청구를 목표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위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교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 60%는 위원회 중심으로 모금이 되었고, 부족했던 부분은 재단 재정에서 채워서 이렇게 모아서 청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여러 번 저는 다른 데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여서, 네이버 해피빈에서 아랍인 한 분이 고액을 후원해 주신 게 좀 특이할 만한 감사한 멋진 일이어서, 네, 그분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지만,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해피빈 통해서 여러 소액 후원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모금도 진액하면 좋겠지만, 일단 소극적으로 천구를 우선 목표로 모금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위원회 중심으로 네,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네. 소극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년도 기본 청구로는 받아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민 청소년들이 또 한 100%는 기본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해서 1100%는 모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올해 년도에는 지금 오늘 했던 협의회 내용은 정리해서 또 보고만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그동안에 발행됐던 거는 팔레스타인 자유에서 이제 한국 관련한 보고서를 별도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유하는 SNS 통해서는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체적으로 지금 나블루스 아크라바 마을의 천구로 식재된 현황에 대해서 어느 농가에 몇 곳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그 JAI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농부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들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스리프 마을의 그 지원된 현황 등등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올리브트 캠페인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 인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고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후원자들에게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관련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 년도 진행돼 있던 올리브트 캠페인 전체에 관련해서 총괄 보고로 해서 아까 니달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10개국 2만 5천 명, 그래서 4만 6천 그루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또 동일하게 정리해서 좀 보내왔고,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년도의 캠페인은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 보고 간략한 정리와 함께 올해 년도 진행 모금 캠페인과 관련한 간략한 이렇게 좀 이미지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안내 자료들도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도에는 좀 2,000그루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그루당 이제 3만 원 이렇게 해서 2,000그루 6천만 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올해 년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동안 꾸준히 참여하셨던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79구로 25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블로그와 페이스북 또 개인 그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년도 10월달, 11월달에는 이제 좀 중간 보고회 겸해서 중간 모금 캠페인에 대한 그 보고 말씀도 좀 드리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을 좀 잡아서 같이 이야기 나눔할 수 있는 중간 보고회 겸 뭐 강연회 겸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간략한 이제 소개 소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올리브트 캠페인에 대한 이런 좀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좀 상의를 드리면서 소개 소책자를 많이 제작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를 좀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캠페인이 마무리되면 후원 참가자들하고 내년 5천년도를 준비하면서 좀 간략한 이렇게 그 기념품 굿즈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좀 단체나 좀 고액 기부를 해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브 화분을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 사실 올리브 화분은 1년에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한 2만 원에 3만 원 사이즈가 되는데, 또 좀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좀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예산 규모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화분을 계속 늘려갈 수만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간략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굿즈라도 좀 올리브 캠페인과 관련한 그 굿즈와 소개책자 뭐 이런 것도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9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 이미지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이렇게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좀 올해년도 캠페인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제안 말씀이나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그 청소년들 준비하고 있는 것 특별히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뭐 맛있는 거 혼자 드시고 있다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또 네, 혼자 좋겠고요.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네, 용인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활동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올 초까지 했던 친구들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또래에게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게 조금 고민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친구들에게 좀 재밌게 이걸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내용으로 좀 토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이런 활동을 또 성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알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작년에 했던 활동들 때문에 한 두어 군데서 연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대학교 그 봉사 동아리에서도 연락이 한 번 왔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도 이제 궁금하다고 문의가 한 번 오기는 했었는데요. 좀 지속하는 거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번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꾸준히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가 지금 올해 하면 이제 3년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올해는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정해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은 못 하셨지만 춘천과 청주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단위 조직 단위에서 또 조직적으로 좀 같이 캠페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사를 좀 전달해 왔고요. 그리고 고향 YMCA로는 연락이 없습니다만 그 아랍분들도 연락이 없고 대학생분들도 연락이 없는데 여튼 좀 배는 좀 아픕니다만 그 용인하고 이렇게 저희 남평화재단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더 뿌리를 잘 만들어가면서 그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남보 총장님, 김웅수 사님 혹시 이렇게 이유라 선생님 뭐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계신 멤버들 중에 좀 제안이나 조언이나 우리 한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거들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짧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오전에 그 버마 플랫폼 회의를 했는데 타이완 YWCA, 일본 YWCA, 한국 YWCA가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YWCA가 안 보이고 지금 남북평화재단과 YMCA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물론 얼굴로 있는 거래도 있지만요. 그 KSCF 특별히 저는 그 용인화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이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저변 확대를 위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뭘까? 아까 앱 질문하셨는데 그 앱과 같이 앱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류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저변을 좀 확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또 이렇게 좀 한두 마디씩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참여하시기로 하셨던 주요 인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펑크를 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남부원 총장님 지적당한. 예. 그러면 안재 국장님 뭐 다른 특별히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가 봄에 한번 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김재현 교수님, 세라 활동가, 그리고 이완진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조금 좀 내용을 다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평화재단에서 많이 좀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유라 간사님 참여해 주셨는데 마무리 뭐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팔레스타인이랑 또 이 올리브 캠페인 하시고 계시는 내용들 정말 의미 있는 활동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열심히 앞으로 참여하고 참여하고 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건희 사장님은 운전 중에 대화가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가능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아, 그 음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예, 됐습니까? 예, 예,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듣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또 열심히 참여하는 게 또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제 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좀 예, 연락할 예, 때가 예, 있어가지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운전 즐거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흥수 아, 이사장님, 오늘 끝으로, 예, 니달 감사. 선생이 에, 그 선생의 발제문은 기독교 사상 10월 후에 그 10월에 게재하기로 편집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번역문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9월 25일 날 간행이 됩니다. 그때 다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사상에서 올리브나무 구입하는 걸로 딱 하시겠구나. 라고 이제, 예, 오늘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화 간사님, 예, 그, 마무리 인사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그 니달 사무총장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또 마음이 되게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마음이 들면서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연대하면서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목소리의 크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아까 그 니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언론이나 SNS 통해서 그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기록도 마무리하고 오늘 그 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또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